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에 연이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에 있는 선거 공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데요.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관된 사건이에요. 업무방해 사건은 최강욱 대표가 변호사를 할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그 내용이 허위다. 이런 내용의 기소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선거법 사건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대표가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당시에 발급해줬던 인턴 증명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 내용이 아니고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이 된 거다라면서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소를 해놓고도 양에 안 차는 모양입니다.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 또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대표가 했던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 허위 내용이다. 이게 9달 전에 법세련이라는 단체에서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9달 동안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9달 만에 꺼내 들어서 다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동조를 했거나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눈엣가시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언론을 등에 업고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어제 오후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검언유착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 처분하는 내용의 전자결재를 올렸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연가를 내고 결재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니까 많은 언론 매체가 이 내용을 받아서 추가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결재 거부를 계속할 경우에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놓고 겁박하는 거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이 수사팀이 전자결재를 올린 게 지난주 금요일 22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은 이성윤 지검장이 연가였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 결재를 올린 거예요. 그래놓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사흘이 지나갔는데 이제 오늘 출근했겠죠. 근데 어제 미리 보도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결재 안 하면 너 형사처벌감이야. 겁박하고 있는 거죠. 선후관계가 어떻습니까? 결재가 올라오니까 결재하기 싫어서 연가를 내고 도망간 건가요? 그게 아니죠. 연가는 적어도 하루 전에 냈을 거 아닙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쉬는 날 결재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하고 있거나 또는 무혐의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렌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한동훈 검사장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다른 방법으로 포렌식할 수도 있어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데 이 아이폰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지금 대검만 가지고 있는데 아이폰 10까지만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은 아이폰 11, 그 다음 버전이죠. 그러면 아이폰 11에 대한 해독 프로그램이 지금 없냐? 있대요. 외국의 개발사에서 이미 개발을 해놨는데 그럼 검찰이 그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포렌식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전에 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할 당시에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수사관이 쓰던 휴대폰이 아이폰 10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대검에 아이폰 10에 대한 이 암호 해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외국의 개발사에서 아이폰 10에 대한 해독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개월 만에 포렌식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외국에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경제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 외국의 개발사에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포렌식을 진행하면 되는데 9달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포렌식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하겠다.
근데 이 검언 유착 사건에 있어서 이 휴대폰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은 핵심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 증거물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은 채로 무혐의로 종결 처분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검장 입장에서 당연히 안 돼. 이 포렌식 먼저 해야 돼. 그걸 하고 나서 혐의가 있든 없든 그 처분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수사팀에서는, 그리고 검찰 조직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프로그램 들여올 생각은 안 하고 무혐의로 종결 처분을 하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동훈 검사장의 거짓말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신라전 사건과 관련해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나는 그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동재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녹취록 나왔죠. 그리고 대화했죠. 그리고 300차례가 넘게 이동재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수사를 끝내자고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2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기소를 하기는 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성접대 사건, 뇌물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넘어가서 제대로 기소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한동훈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에 관한 이 수사도 이성윤 지검장을 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공익제보자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고발을 할 당시에, 신고를 할 당시에 피신고자로 이성윤 지검장을 적시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타깃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법무부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 관계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이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승인 요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2차례 무혐의 한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다시 끄집어내서 수사를 하겠다. 그 의도가 너무 뻔해 보이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자, 최강욱 대표 사건도 한번 보죠. 목요일에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런 혐의입니다. 이제 심리는 다 끝났어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지난번 공판에서 증인이 2명 나왔습니다. 한 명은 최강욱 대표와 함께 변호사로 일을 했던 분이고, 한 분은 당시 사건을 의뢰했던 의뢰인입니다. 근데 이 2명이 법정에 출석을 해서 당시에 최강욱 대표가, 최강욱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인기척이 있었는데 그게 조국 전 장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최강욱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조국 일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추가로 흠집낼 게 필요해서 똘똘 말아서 나를 기소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최강욱 대표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 내 의견을, 내 주장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 업무방해 사건은 기소는 되기는 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었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 당시에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해 준 거야, 이런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 거다, 무리한 기소를 한 거다, 아예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 허위사실 유포 사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9달 전에 고발했던 사건이에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대표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한테 눈 딱 감고 유시민한테 돈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다. 공판 과정에서도, 수사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언은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검찰이 지금 다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성윤 지검장도 마찬가지고요. 최강욱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진웅 차장검사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이렇게 검찰 개혁을 주장하거나 검찰 개혁을 추진하거나 또는 검찰 개혁에 동조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척을 졌던 눈에 가시가 됐던 사람들, 뭐 본격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타오르잖아요. 검찰의 모습이 그런 상황 아닌가.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입법은 1차적으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공수처도 출범을 했고요. 이제 두어 달 뒤면 모든 정비를 끝마치고 1호 사건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검찰에 남아있는 6가지 분야의 수사권마저 모두 박탈해야 된다. 수사권, 기소권 완벽하게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 자, 오늘은 예고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정경심 교수 판결문 2번째 분석이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와 함께 분석을 할 텐데요. 지난번에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 함께 1차로 분석 작업을 했었지요. 그 2탄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내일은 가장 관심이 많은 표창장 관련 사건, 그리고 사모펀드와 양형에 관한 부분까지 정필승 변호사, 현직 변호사의 눈으로 이 판결문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